내신 대비를 할 때 두서없이 무작정 공부하거나 본문만 통째로 외우는 식의 조금 올드한 학습 방법을 많이 채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익티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고등학교 영어 완전 내신 대비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현강에서 많은 학생들의 단기간 성적 향상을 이끌어 왔고, 수능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의 성적 상승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후기를 남겨주었던 수능 3등급 비법서와 1등급 비법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능이 아닌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등학교 영어 완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할 때 두서없이 무작정 공부하거나 본문만 통째로 외우는 식의 조금 올드한 학습 방법을 많이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 방법은 재미도 없고 금방 동기가 떨어지게 되며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학습의 방향 순서를 먼저 정하고 그 순서에 맞추어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과 품사를 정확하게 학습한 뒤에 본문을 보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학습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실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내용 이해, 어법, 순서, 삽입, 빈칸 추론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시험 전에 모든 지문을 2번 혹은 3번 정도는 정확하게 해석한 뒤 시험장에 갑니다. 대명사를 단순히 그것, 그것들, 그녀, 그 사람이라고 넘어가거나 연결사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로만 대충해서는 제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석을 공부하라고 해서 해석지를 통째로 외우거나 아니면 적혀있는 해석지를 그냥 암기하는 식의 학습 방법은 정말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는 친구는 딱 보면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경고를 주고 수정을 시킵니다. 한국어 해석을 암기하는 것과 영어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학생들에게 정확한 해석 시범을 보여주고 그 후에 학생들이 직접 해석을 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EBS 강의 등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 참고하셔서 그 해석 방식을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AI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단순 의역이 아니라 구문 분석을 통한 직독직해를 해달라고 하면 AI가 직독직해 구문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 괜찮은 해석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끔 시중 분석지를 보면 모의고사에 적혀있는 의역의 해석지를 그대로 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해석지와 분석지는 참고 자료일 뿐 여러분의 해석의 정확한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he is ugly but she is cute 라는 문장이 있을 때 그녀는 못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귀엽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녀는 못생겼지만 귀엽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날아가는 대명사라든지 동사가 너무 많게 되고 결국에 그러한 날린 단어들이 나중에 어법시험이나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솔직히 그런 해석이 수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모든 단어와 구조를 정확하게 봐야 전체 밑줄인 어법을 풀 수 있고 어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해석만 봐주는 조교님이 5명 이상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해석을 집중해서 지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내용 이해입니다. 해석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습니다. 물론 쉬운 지문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모의고사처럼 함축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지문은, 특히 최근에 함축적 의미 추론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용 이해는 한국어로 바뀐 문장의 의미를 진짜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해석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내신은 우리가 한번 봤던 지문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문 학습의 내용 이해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AI를 이용하여 본문 변형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본문이 아무리 변형되더라도 그 본문의 내용 자체를 변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요약, 내용일치 문제 등은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지문 내용을 짧은 스토리 형태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그림까지 활용해 이해를 돕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첫 문장만 읽어도 전체 지문의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문에 적혀있는 이러한 단어들이 왜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단어들이 거기 왜 쓰이는지를 학습하게 되면 본문에 대한 학습 이해가 됩니다. 혹시 혼자서 학습하는 게 힘들고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AI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이해시켜 줘 라고 한다면 AI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줄 겁니다. 네 번째, 어법과 어휘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문법과 어휘에 집착을 많이 하는데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단어, 해석, 내용 이해가 끝난 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어법과 어휘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휘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 학습을 하여야 되고 문법 포인트와 어떤 문법이 시험에 나올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어법 포인트, 어휘 포인트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한 학교의 시험 문제에는 한 학교 선생님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단어, 그렇지만 그 단어가 실제로 단어책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단어가 실제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단어나 어법은 잘 확인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문법들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 어법은 일반적으로 수능어법을 기초로 하여 수능어법 출제 포인트에서 웬만하면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일치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수일치가 아니라 도치가 됐다든지 주어랑 동사랑 두 줄 이상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올만 하겠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 큰 틀에서 지문이 보일 것이고 더 이상 그냥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문제가 나올 만하다라고 체크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단어, 해석, 내용적 이해, 어휘랑 문법까지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학습했던 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앞에 있는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막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도 많이 얻어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가 체크했던 문법 포인트, 내용적 포인트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문제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문제들이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나오는 단어, 내가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시험 기간 만에 단어를 그동안 열심히 외워왔던 친구들만큼 단어를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그 관련된 단어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권화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문만 있는 종이를 준비한 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잘 필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단어, 해석, 내용적 이해, 어법, 어휘, 포인트, 문제 풀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본문에 다 정리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과 실제로 아는 부분의 격차를 많이 메꿀 수 있습니다. 단권화는 한 번의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단권화를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해나가시면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정리했던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과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이 단계는 혼자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닌다면 반드시 학원에서 해줘야 하는 작업입니다. 학교 시험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의 실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지금까지의 학습이 6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떤 단어가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문법이 반복되는지 여러분의 학교의 시험 문제 포인트, 어려운 문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이버에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영어라고 치시면 아마 많은 선생님, 많은 학원들께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이 동형 모의고사라는 부분은 굉장히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실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과정을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꽤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학교에 맞는, 여러분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어려운 단어, 무조건 어려운 문법을 학습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은 어휘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들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의 기출, 여러분의 학교의 수준에 맞추어서 학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역시 2번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본문에 대한 단어 학습,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대명사, 연결사 다 잡으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세 번째 내용적 이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첫 번째 문장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글인지, 그리고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전개 방식과 흐름, 그리고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 등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어휘, 동의어랑 반의어를 정리하고 문법을 정리하고, 문법도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할 수도 있는 것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휘 문법을 챙기고, 다섯 번째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정리했던 부분을 검토하고, 여섯 번째 여러분이 했던 모든 과정들을 정리하며 하나의 메타인지 학습으로 단권화에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여섯 번째 과정까지 정확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1등급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의 목표에 맞추어서 학습을 하길 바랍니다. 그냥 많이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로는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이 수직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7단계를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이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말고사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